갈대밭이 거의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에는 이 가을 벌판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한 마리 서 있네요. 느려도 괜찮아요. 이거 하자. 절벽이네요. 어디에서 오세요? 군산이요. 시원하다. 원래 그 자전거 라이딩족들은 이곳을 이렇게 들르진 않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곧바로 그냥 금강 그 자전거 길을 따라서 지나쳐가는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고마나루라는 명승지입니다. 요 바로 밑이 공주보입니다. 공주보 수문을 닫은 뒤에 여기에서는 그 이 녹조가 창고라고 실지렁이 이 펄을 쌓인 그 이 바닥에 쌓인 펄 속에서는 이제 실지렁이와 이 붉은 깔대와 같은 이 최악 수질이라고 하죠. 사급수 지표종들이 많이 발견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주보 수문을 연 뒤에는 저 모래톱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곰의 옛말이 고마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곰나루라고도 하는데요. 야, 시원하다. 시원해. 저는 이제 고마나루에서 나와서 바로 밑에 이 공주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기 수문이 활짝 열린 고가 그 4대강 사업 때 지어진 그 공주보입니다. 사실상 한 그 3년 정도 수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보로서의 그 기능은 거의 없는 거죠. 공주보를 지나서 백제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유구천과 금강의 합수부입니다. 모래톱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원래 그 백제보 저 아래쪽에 있는 그 백제보가 수문을 닫았을 때에는 저 물이 저 모래톱이 거의 반쯤 거의 그 잠기기 때문에 저 모래톱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백제보 수문을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에 저렇게 예쁜 그 모래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로운 사바세계 의지할 곳이 가히 없어 소슬한데 어구 뱀이다. 시원하다. 야호. 사대강 사업 때 금강에는 그 이 3개의 보가 건설됐는데요. 제일 상류에는 그 이 세종보, 그리고 중간에는 그 공주보, 이곳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그 이 백제보입니다. 구여군과 청양군 사이에 건설된 보인데요. 그 이 공주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문을 그 닫아두었더니 이제 그 강이 썩어서 결국 이제 그 수문을 전면 개방을 해서 흐르는 것이 강입니다. 강은 흘러야 하는데 4대강 보로 인해서 강이 대부분 막혀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 백제보 이곳도 그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을 아주 일깨워주는 이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비빔막국수 먹음직스럽죠? 이곳이 그 이 부소산성 입구입니다. 워낙 그 산이 울창해 가지고 거의 그늘이네요. 이곳이 그 이 부소산에 있는 삼국시대 백제의 수도 방어를 위해서 축조된 그 부소산성 성곽입니다. 부소산성은 그 538년에 백제 성왕이 웅진에서 공주죠 사비로 도읍을 옮긴 뒤에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123년 동안 백제의 도읍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비성이라고도 불렸죠.
이곳이 그 낙화암입니다. 저 그 이 뒤에 보이시는 낙화암 그 꼭대기에 있는 정자가 있죠. 백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나당연합군의 그 공격으로 사비성이 그 함락될 때 이곳에서 그 목숨을 버린 그 궁인들의 그 넋을 추모하려고 1929년에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완전히 그 절벽이네요. 저 밑에 흐르는 강이 금강인데요. 이쪽 구간을 백마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낙하암은 그 이 부소산 북쪽 백마강을 향해서 우뚝 서 있는 이 큰 바위인데요. 바위는 한 50m 정도 높이의 절벽이며 강물에 이르러 한 번 꺾인 단이 있습니다. 이 단을 이룬 암벽에 송시열이 낙화암이라고 쓴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상국유사에 따르면 그 백제가 멸망할 때 궁인들이 그 화를 피하지 못할 줄 알고 남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구여성 북쪽 모퉁이 큰 바위에 올라서 몸을 던져 순절하여 이 타사암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 궁인을 그 이 꽃에 비유하여 이곳을 낙하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 역사는 이 승자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그 멸망시킬 때 백제의 그 이 의자왕을 탕자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삼총궁녀를 거느린 탕자라고 이제 묘사를 해서 삼국유사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심리학을 합리하기 위해서 그 의자왕을 탕자로 규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 낙화암에서 해봅니다. 청설모 입에 도토리를 물고 있네요. 신동엽 생가. 신동엽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야기하는 쟁익군의 대지인데요. 이 시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해가지고 문단에 나왔습니다. 이후에 젊은 시절 저를 아주 이 가슴 뛰게 했던 시들을 많이 냈는데요. 껍데기는 가라, 금강,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러한 이 민족 문제와 역사의식을 일깨우는 시들을 발표해가지고 민중시를 정착시키는데 이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신동엽의 그 장시로는 금강이 있죠. 그래서 금강의 시인 신동엽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이 금강의 요정이라고 불리는 김종술이 위문 방한을 했습니다. 전에 인사드렸었는데 오마이뉴스에 기사입니다. 친구들한테 나온 여기 왔다가 찾았어요. 이 진달래 산천은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길가엔 진달래 몇 뿌리 꼽혀 있고 바위 모서리엔 이름 모를 나비 하나 머물고 있었어요. 잔디밭엔 장총을 버려둔 채 당신은 잠이 들었죠. 햇빛 맑은 그 옛날 포고려적 장수들이 의형제를 묻던 거기가 바로 그 바위라 하더군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 뼈섬은 썩어 꽃쭉 널리도록. 이 장편 서사시 금강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네요. 우리들이 어렸을 적 황토벗은 고갯마을, 할머니 등에 엎여 눈인간한 곧잘 파랑새 노래를 불렀다. 울타리마다 담쟁이 넌출 익어가고 밤머리에 수수모감 보일 때 어디서라 없이 새소리가 들린다. 우이여 호이. 채벙을 소리 뿌리면서 순사의 자전거가 아득한 길을 사라지고 그럴 때면 우리들은 흙토방에 앉아 가슴 두근거리며 노래 배워주던 그 양품 장수 할머니를 기다려. 여기가 정림사지입니다. 보이는 5층 석탑 멋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원래 이쪽이 다 이제 정림사 절터였는데요. 불은 다 불타고 이제 이 석탑만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백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석탑입니다. 정림사지 석탑
촛불좌상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그 보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그 머리와 보관은 당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다시 만들어서 얹어 놓은 것이며, 이곳이 궁남지입니다. 거의 거대한 그 연꽃밭이네요. 서기 634년에 백제무왕이 사비성 남쪽에 주성한 연못이라고 합니다. 어이구. 자전거 타고 그냥 쑥 부여를 지나갈 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와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간직한 이런 공간을 잠시 걸으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으면서 산책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많은 그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그 포룡정이라는 곳입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와, 이거 뭐 비포장길인데요. 동네 또 개들이 다 나와 있네요. 아이고, 하지마. 이제 금강 자전거 길에 도착을 했는데요. 내려가기 전에 꼭 제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시비에는 산의 언덕에라는 시가 다시 그 금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그 아침 햇살이 제법 따사로운데요. 갈대 천지네요. 아침 햇살을 받아서 갈대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길 양옆으로 이 갈대밭이 거의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갈대밭 중간에 이러한 그 팻말이 서 있네요. 느려도 괜찮아요. 자연은 원래 느려요. 저도 그 금강길을 아주 그 느릿느릿 한번 좀 이렇게 걷듯이 달리듯이 이렇게 산책하듯이 아이고 좋네요. 현북양수장을 지나니까 이렇게 강변에 이렇게 바짝 붙어서, 절벽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조성된 데크. 와, 시원하다. 한쪽에는, 왼쪽에는 이 가을 벌판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또 금강이 유장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세요? 눈산이요. 눈산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자전거 길에 피어 있는데요. 벌들이 그냥 아침부터 꿀을 따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바쁘게 일하고 있네요. 여기가 강경포구입니다. 강경포구인데요. 여기 뭐 보니까 소금문학관이라고 있네요. 박범진 소설가가 이 소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소설. 소설에서는 여기서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폭력성이요. 가족 조선 후기부터요. 예. 1평양, 예. 2광경, 3대구로 3대 시장으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거래했던 것이 예. 소금, 생선, 그다음에 비단. 소금, 생선, 비단.
예, 그다음에 저 제주도에서부터 뭐 조라든가 이런 잡곡, 예. 그러니까 연안에서 서해안 연안에서 잡히는 생선들, 예. 그다음에 소금들이 내륙지방으로 보내주는 곳이에요. 아, 그래서 그 강경 젓갈이 그 유명한 게 예. 거의 소금이 모이고 예. 생선이 모이는 곳이기 예. 때문에 젓갈이 유명한 거군요.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강경 상시장 번성했었군요. 그리고 강경 포구, 아, 그 배들이 상당히 많네요. 전국 그 새우젓의 그 80%를 강경에서 생산했다고 하네요. 금강 하구뚝은 우측으로 자전거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요. 아, 이왕 그 강경에 온 김에 아, 전체가 다 젓갈 시장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 꼴뚜기젓, 아가미젓, 그리고 오징어젓, 가리비젓, 뭐 거의 진짜 젓갈 백화점을 방불하는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래요? 어떤 게 제일 잘 팔려요? 지금 양념젓갈은 낙지젓하고 오징어젓 많이 나가는데 아, 진짜 그 논에 서로의 그 물 들어가는 소리, 아, 우렁찹니다. 연두색, 그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아, 이러한 그 이 바람개비들은 아주 그 신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순풍에 돛단 듯이 군산 하구뚝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기가 성당포구네요. 성당포구 인증센터.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오고요. 대전에서 출발했어요. 대전에서. 인천 아침 새벽에 출발하셨어요? 대전에 어제 대전 내려왔고. 아, 대전에서 저 금강 하구뚝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전 그 대천댐에서 그냥 왔는데. 네, 맞아요. 저도 거기서. 아, 좀 자주 다녀보셨나요? 아니요, 여기는 처음이에요. 아, 처음에요? 금강 달려보시니까 좀 어때요? 근데 좋긴 한데. 예. 보급할 데가 없어요. 보급할 때가, 중간에 저기 그 강경 포구에는 뭐 젓갈도 있고 뭐 하던데. 마늘 심으시는 거예요? 아, 이 마늘이 언제 크나요, 그러면? 6월달에 캐요. 6월? 내년 6월이요. 내년 6월에? 아, 지금 심어서요? 오르막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금강길 같은 경우는. 작은 오르막 내리막이 좀 있긴 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산길이네요. 예전에는 그 오르막이 오면은 길을 쓰고 그냥 기아를 1단까지 내려가면서 그렇게 그냥 올라갔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굳이 뭐 그렇게까지 길을 쓰면서 오르막길을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르막길이 나타나면은 예전에는 아이고 이 고개를 또 어떻게 넘어야 될까 이런 그 걱정이 앞섰는데요. 이렇게 그냥 천천히 걸으면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리막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오르막을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내리막을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야, 밤들이 그냥 튼실하게 그냥 토실토실 그냥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하구뚝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 하구뚝에서 오시는 거예요? 울포에서 왔어요. 웅포에서 오셨어요? 아, 예. 이 길로 그냥 쭉 직진하면은 금강 하구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저는 저 웅포대교를 건너서, 이 웅포대교는 제가 4대강 사업 취재를 할 때 가끔 들렀던 곳입니다. 저 그 밑에 하구뚝이 있는데요. 그 하구뚝에 막혀서 여름만 되면은 여기에 녹조가 가득했거든요. 저 위쪽 같은 경우는 상류에 있는 그 백제보, 공주보, 세정보 수문을 닫아두었을 때에는
여기랑 똑같이 녹조가 창궐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상류 같은 경우는 다 수문을 열고 있죠. 상시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녹조를 발견할 수 없고, 수문을 개방한 이후에 녹조를 볼 수 있는 곳은 이쪽 그 하굿도 근방인 그 웅포대교. 결국 그 강은 흘러야 하고 그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그 이 상식 진리를 확인시켜주는 이런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구에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자전거 길을 그 이 금강 물길과 바로 붙어서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놨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숨 쉴 수 있는 작은 틈만 있어도 이렇게 생명이,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사천사 살아요. 하루에 한 50km. 하루에 50km요? 아이고, 그 운동 많이 되시겠네요. 몇 시간? 비교적 여기가 그 평지더라고요. 평지죠. 예? 그래서 그 자전거 타기에는 좀 뭐 이렇게 편한 것 같더라고요. 무난해요. 그죠? 예, 무난해요. 그 강도 뭐 금강도 이쁘죠. 예쁘죠. 예. 고생하시고요. 예. 열심히 자전거 타시면서 예. 건강 꼭 좀 예,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그 11시 방향으로 보이는 그 이 데크길, 이 구조물들, 나무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그 신성리 갈대밭입니다. 여기 뭐 사러 왔어. 야, 엄마가 다 이렇게 막다 찍었으니까 벗고 오니까 또 또랑. 네가 여기 지키니? 어? 네가 지키는 거야? 신성리 갈대밭을? 한강의 숨결 갈대의 향연이라고 이 표지석에 적혀 있네요. 와, 이렇게 뭐 데크길이 나무 데크가 아니군요. 철 데크길인데 데크. 와, 여기는 뭐 진짜 그 갈대 숲이네요. 숲. 제 키보다도 더 쑥 커버린 이 갈대들이 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아주 그 예쁘게 지금 피어 있고요.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 하구원에 가까워지니까 이 강폭이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그 한강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호호호호. 다 왔다. 저기 금강 하구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막 금강 하구뚝에 도착했습니다. 대천댐 전망대에서부터 이곳까지 150km 정도 되는데요. 좀 해명거리까지 합치면 한 그 160, 7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물은 그 흘러야 한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고요. 그 강물과 함께 비단결 같이 흐른다고 해서 이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 금강과 함께 백제의 역사와 문화도 유장하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